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고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 권영빈입니다. 먼저 발제해 주신 분들의 발제를 통해서 그동안 특조위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이렇게 한눈에 좀 지나가는 것 같아서 좀 속에서 좀 뭉클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어떤 자책감에 조금 죄송하다는 생각도 드는 시간입니다. 일단 저는 아무래도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니까 일단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서 어떤 점들이 좀 긴급하게 해결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금 들으신 대로 활동 기간 문제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 정부 여당에서 활동 기간을 공식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거나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발제하신 경우에도 해수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라든가 어떤 국회 상임위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1월 1일이라는 걸 흘렸지, 그것을 공식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창피하거든요. 2015년 1월 1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특조위 상임위원인데 2015년 1월 1일에는 일반 민간인이었습니다. 공무원도 아니었고요. 근데 어떻게 활동 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정부 여당은 참으로 비겁하게도 활동 기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예산 통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활동 기간을 강제하고 특조위 활동을 강제적으로 종료하려고 시도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 다 아시다시피 올해 6월 30일까지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은요, 어쨌든 그들 논리대로 하더라도 활동 기간이 끝나면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이 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기타 지원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산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6월 말까지 예산을 배정한 것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짓이라는 것인지 너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에서는 인양후 선체 정밀조사, 정밀과학조사, 현재 수중에 있는 세월호 선체 수중조사, 그다음에 연구 용역, 기록물 관리 시스템 등 중요 사업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조위에 대해서 정부는 채용된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그리고 파견된 공무원들 가지고 사람들로만 일을 해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히 선체 조사 비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 없고요. 정밀과학 조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특조위가 어떤 정치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는 것 이외에도 어떤 과학적인 조사에 의해서 그것이 내용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밀과학조사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거의 주지 않음으로 해서 관련 용역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 파견되어야 할 공무원 18명이 현재 파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별정직 최고위직인 진상규명국장 임명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번 언론 관계자들과의 모임에서 특조위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진상규명국장 임명은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시면서 예산 운운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참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제발 늦었지만 진상규명국장을 좀 임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당 추천 공석인 여당 추천위원들 임명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특조위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이 부족하고 어떤 일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조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사건 현황과 선체 조사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사건은 현재 237건이 접수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유사하거나 거의 같은 사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좀 분류를 해서 유사 사건 그리고 관련 사건들은 병합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안타깝게도 그 조사 신청 접수 마감이 3월 11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 접수 후에 60일 내에 조사 개시 결정, 그러니까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결정을 하는 게 60일 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어제 5월 2일 월요일에 저희가 이제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 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조사 개시 결정을 마치고 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은 6월 말까지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예산이 주어진 상황까지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주어지지 않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 노력을 하면서 조사 활동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양 및 선체 조사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조위 내부에 세월호 선체 인양 관련 TF를 구성해서 전담하는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5월 중 세월호 선수들기가 예정되어 있고요. 인양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이제 돌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특조위도 인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인양과 관련해서 그동안 조금 그 소극적인 해석들이 있었는데요. 특조위에서도 사실 이게 그 인양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양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서 미수습자 수습과 중요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특조위가 세월호 선체 인양에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세월호 특별법에 그 인양이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법 5조 3호에 보면 이제 특조위 업무가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 군안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군안 작업이라는 것은 그 밑에 제가 토론문 보시면은 좌초 또는 침몰된 선박을 구조 인양하는 행위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이게 그 법에서 군안이 그 인양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게 구체화된 것은 시행 규칙의 군안 작업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세월호 특별법 자체가 이미 인양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양에 대한 활동을 특조위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운영상 어려움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 예산, 그다음에 활동 기간 이런 부분이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진상 규명 조사를 위한 절차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직의 문제는 이거 분명히 시행령은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시행령입니다. 2015년 11월 11일부로 정원이 90명에서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태호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임위원 5명을 빼는 것이 맞지만 뭐 포함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120명 정원은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진상규명국장 공석이고 파견 공무원이 18명이 파견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처 산하에 주로 그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지원실이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인데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그 모 언론이나 일부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뭐 내부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 몸담고 있는 조직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좀 문제 많습니다. 하여튼 그 좀 일단 각 부처에서 파견됐다 하더라도 파견되어 소속된 기관이 특조위라고 한다면 특조위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일일 텐데 좀 그 행정지원실의 분발을 좀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산 통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점에서 세월호 선체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지금 수중에서 그 인양을 위해서 하고 있는 작업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예산 자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저 해수부한테 그냥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보면 안 되겠냐라고 이제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서 이제 실지 조사를 한두 번씩 나가는 형편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인양될 세월호 선체 조사 예산이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 해수부에 배정되어 있는 20억 예산이 있는데요. 그 예산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해수부와 협의하고 또 필요하면 다투기도 하고 그래야 될 부분입니다. 정밀과학조사 예산이 없어서 사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재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관련 자료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곳이 저희 특조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공식적인 자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수집한 자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수집했는데 이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것 또한 예산이 없어서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게 또 특조위 활동이 끝나면 그 추모 기간에 이제 기록물을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부분인데요. 보통 국가기관은 존속 기간이 끝나면 국가기록원에 그 기록을 이제 이관하게 돼 있는데 세월호 특조위는 사본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고 원본은 그 추모 기록관에 이관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에 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신청 사건을 받게 되면 그 이제 신청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위원회 관련 소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의결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전원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진행될 경우는 한 신청 접수부터 한 2주, 그 다음에 좀 늦는 경우에는 이제 거의 2달을 채우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점에서 약간의 시간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건 다 이제 끝났습니다. 어제부로 다 끝났고요. 활동 기간은 7월 27일 작년 7월 27일 조사관 채용으로부터 보면 이제 한 9개월 정도 지났고 작년 9월 14일
신청 사건 접수 개시로부터 하면 7개월 반 정도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특조위에서 좀 더 분발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체조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해수부와 좀 더 열심히 협의하고 그 비판적 견인을 통해서 선체조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그 특조위 차원에서는 그 선체조사 관련해서 인양과 관련해서 그 특조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발표할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쯤이면 그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특별법 개정 논의가 활동 기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활동 기간은 지금까지 발제자들도 잘 정리해 주셨듯이 해석상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것은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해 주면 이제 그 논란 자체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 활동 기간에 대한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사업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특조위 예산 통제에 대해서 그걸 좀 제대로 배정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 주셔서 그 특조위 활동이 실질을 갖출 수 있도록 좀 힘을 쏟아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마무리 말씀으로 아까 우리 박주민 변호사 이제 그 의원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국회 결의안 같은 건 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 19일 날 죄송합니다.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19대 때 국회에서 특별법을 개정할 수 없다면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 특조위 활동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6월 30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활동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발표하시면서 바로 정부로 하여금 그 올해 나머지 예산을 배정하도록 그 예산 배정 촉구 결의안들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특검 요청안은 19대 국회가 이제 종료되면 절차상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의 문제와 관련해서 특조위가 국회에 요청했던 특검 요청안은 항상 살아있다. 지금 뭐 법조비리 관련해서 특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특검은 내용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조위가 국회에 보낸 특검 요청안은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냥 의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박주민 당선자를 비롯해서 20대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들께서 그냥 발의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특조위도 20대 국회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특조위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국회의원 누구라도 설득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특검을 국회 안으로 발의를 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특조위가 요청한 국회 특검 요청안은 항상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또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멈출 수 없는 한 그것이 현실화되는 그때까지 그 특검은 기필코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권영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토론 내용 중에서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하는 한 말씀에 그 행간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들 뭐 인양 문제랄지 종합보고서 문제랄지 자료 관리에 관한 문제랄지 또 19대 국회에 요구하신 특별 결의안이랄지 또 20대에 요청하신 절차상 자동 폐기되어져도 특검이
요청하는 살아있다 등등은 이후에 진행될 종합토론에서 여러 좋은 의견과 토론이 불붙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세 번째 토론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영탁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김영탁 선생님은 지금 현재 정당을 대표해서 오셨습니다. 정의당, 잘 아시다시피 정의당 부대표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의당 그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탁입니다. 먼저 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그러니까 원내에서 다뤄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주로 그러니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의 현역 의원이나 또 그 신임 그 당선자 중에 그 한 분이 와서 토론을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했을 텐데 지금 마치 일정이 지금 그 워크숍에 들어가서 원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빠지기도 참 쉽지 않고 그래서 정의당 부대표인 제가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그만큼 뭐 의원 국회의원 한 명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정의당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다들 정의당의 이번 토론 주제와 관련된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또는 뭐 계속되는 이야기를 반복한다기보다는 이 정의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정의당의 각오를 다지는 그런 토론 시간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뭐 청문회 대단히 불충분하다고 우리 이태호 차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두 차례 청문회를 통해서도 상당히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조사는 제대로 된 진상 조사는 지금부터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조위 진상조사 활동의 어떤 기간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해야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한 사실 자체가 되게 우스운 거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제 완공되고 난 이후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임대료를 내시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건물이 완공되고 적어도 가스하고 전기는 공급되고 난 이후에라야지 돈을 내는 것이지. 그럼 계약서를 그때 1월 1일에 썼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당신은 지금부터 돈을 임대를 내야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와 대통령이 하고 있는 논리가 또 그와 같은 논리가 되는 것들이죠. 아니 또 한 가지가 만약에 그렇게라도 주장할 것 같으면 빨리 재정을 지원하고 그리고 인력을 파견하고 해야 될 텐데 재정도 지원하지 않고 인력도 파견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단체나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업무 방해고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제대로 해야 될 역할들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 이 점에서 대통령에게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처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진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세월호 선장과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불가피하게 이것이 이제 공방이 된다고 한다라면 저희 정의당에서는 이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특조위 활동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정의당에서는 정진우 의원이 이 특별법 안을 초기에 냈었는데 저희들이 원래 냈었던 안은 이 활동 기한을 2년으로 하고 1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안을 저희들 입장에서 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들이 있었는데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도 좀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이제 간절한데요.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기간 연장 관련한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농해수위위원도 지금 현재 없고 교섭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 협상에 같이 참여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특조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룰 수 있는 그랬던 내용도 이제 보장이 된다 한다면 정의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따라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그 특별 특조위 에서 진상 규명 외에도 지금 이제 선체가 7월달에 이제 인양이 될 텐데 사실 지금 아직까지 뭐 수습되지 못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지금 현재 이거 법에서는 그러니까 6개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뭐 인양이 되고 난 이후에 사실 그 시신들의 어떤 존재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보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법 제10조 3항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희생자의 시신이 미수습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세월호 인양 작업의 종료로 희생자의 시신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구를 반드시 이번 개정 속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특별검사 실시 문제인데요. 이건 특검이 지금 딱 두 해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저희들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정의당에서는 이번 19대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기를 강력하게 촉구를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섭단체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떤 야당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기를 촉구하고요. 만약에 20대로 이것이 넘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활동하겠다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묻힐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그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의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영탁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미 특별 법안을 내신 경험도 있으시고 또 가장 입장이 세월호 4.16년대나 여러 시민 활동을 하고 있는 가족들과 가장 가까운 입장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당이어서 교섭단체에 참여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19대 또 이어서 20대도 활발한 반드시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크게 해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김현호 선생님이십니다. 토론문은 별지로 여러분께 전달되어 있습니다. K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도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현재는 성공회 신부님이십니다. 네,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자 요청이 왔을 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고 또 토론에 참여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지만 오늘 이 자리가 저는 물론이고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학습의 자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 많이 참석 못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진행됐던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많은 부분이 공감되고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책감이 많이 듭니다만 그런 심정을 같이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 차원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되뇌이게 되고 아마 이거 토론회 토론자로 이렇게 참여하게 된 이유도 공공의 영역에서 또는 정부가 하지 못할 때 민간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초대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온 국민이 위로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모든 분들이 그 아픔을 나누고 있었는데 한 7월, 8월 이렇게 지나면서 이념 논쟁이 불거지고 외면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럴 때 저희 사제들 몇 분이 백목항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걸으면서 참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랬던 기억이 다시 새삼 떠오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주민들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막 언론에서 떠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조용해지니까 더 이상 지나가는 사람들은 없더군요. 그런데 다 잊혀질만 할 때 당신들이 또 이렇게 걷는 걸 보니까 당신들은 뒷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토론회가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는 뒷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부족하지만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토론자로 나왔기 때문에 한국교회 입장이 무엇인지 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또 다른 이름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현장에서 같이 하고 있지만 제도화된 종교의 틀로서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긋고 외면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아픔을 공감하면서 진리를 직면할 수 있는지는 저 역시 숙제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자 어설프지만 적은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림으로써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고된 행보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제가 이제 발제문을 미리 받았는데요. 그 발제문을 통해서 제가 접하게 된 느낌은 그동안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해 애써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리고 실무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온갖 술수와 책동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실규명을 향해 고군분투해온 모든 선한 마음들과 이들의 활동에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보탭니다. 교회의 눈으로 오늘의 한국 사회를 진단해 보면 오늘의 우리 사회는 매우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나이 드신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정말 심한 질병에 걸린 중증 환자와도 같다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이렇게 아픈데 아픈 줄을 모르고 있거나 중독성이 강한 약물에 의존해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아픔을 직면하지 못하고 자꾸 어떤 물질적인 보상, 경제가 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식의 그런 표현들과 행동이 이런 부분을 증명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물질적 조건이 풍부하다고 해도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건강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좋아 보인다 해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픈 상태라면 건강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정의하기를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 기준에 의해 우리 사회를 진단해 볼 때도 역시 우리 사회가 온전한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원인 모를 억울한 죽음 앞에서 수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아픔을 제대로 공감할 수 있는 문화가 아직 약하다고 보겠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그 진실 앞에 설 용기가 우리 사회에 있는지 또한 자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과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고 부인하려는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새롭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땅의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그 아픔들이 진실이 밝혀지고 위로받고 했던 역사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픔을 발견하면 치유해야겠지요.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치유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왜 아픈지를 잘 따져보고 그에 맞는 처방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오늘 상식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보여준 행태는
이러한 상식에서 벗어난 모습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상식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책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나 권력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그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은 치유받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라면 힘들더라도 우리가 아파하는 이유를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이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 이유겠지요. 한국교회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년을 맞이하며 진실 규명을 향한 우리의 행보는 결코 멈출 수 없다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특조위 활동이 진상 규명을 위한 예산조차 제대로 책정받지 못한 채 오는 6월이면 해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도라면 선체 인양이 7월 내지는 8월경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미 특조위는 유명무실해져서 진실 규명을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또다시 진실은 깊고 깊은 어둠 속에 영원히 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은 인양된 선체를 구석구석 철저히 조사함으로 침몰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낼 때까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특검을 도입하여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실 규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변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밝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의지를 표출했습니다. 새롭게 뽑힌 국회의원들은 이와 같은 전 국민적 열망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이러한 열망을 담아 미흡했던 특별법을 개정하고 온전한 진실을 규명해내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는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국민들의 의지를 받아 20대 국회가 더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진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난 예수라는 존재, 그리고 그의 억울한 죽음, 그 죽음의 의미, 죽음을 통해 알려진 진실을 교회는 오늘까지 기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러한 기억운동을 기반으로 지난 역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과 진실이 규명되도록 일하는 선한 열정들이 식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규명되고 온전한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희생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기억하는 일,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일과 이들과 연대하고 그 열정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 내용은 매우 무거웠지만 여러분들이 모두 좀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것을 느끼셨지요.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주제 발표와 네 분의 토론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종합 토론 후 시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2시간이 넘으니까 좀 지치셨을 텐데요. 힘드신 분은 밖에 나가서 좀 차를 들고 들어오셔서 종합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회를 맡은 입장에서 종합 토론을 어떻게 진행할까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진행 측이 저에게 주신 시간이 5시 30분에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좀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두 분 토론자 선생님이나 네 분 토론자 선생님이나 앞에 두 분 주제 발표 선생님들께 질문이나
또 아니면 플로어에서 나는 이런 토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직접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지나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규모에서는 직접 토론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혹시 먼저 마이크를 받으실 분이 계실까요? 미리 안내하지 못한 사회를 용서하시고 네,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선 그 플로어에서 조금 토론 참여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네 분 토론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주제 발표한 두 분 선생님들의 짧은 어떤 답변과 코멘트를 들어보는 시간을 좀 우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선생님 첫 번째 발표자셨으니까 먼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쟁점이 단일해서 사실 뭐 더 추가할 것은 없고 사회자가 강권하시지 않아서 안 하시는 모양인데 가족 진상규명 분과장은 꼭 한마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좀 이따 얘기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기 그 정부 예산, 특조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시간 관이 촉박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권영빈 소위원장님도 그것까지는 차마 말씀을 안 하시네요. 2016년 위원회 요구 예산안에서요. 진상규명 예산은 무려 91%가 삭감돼 가지고 원래 요구한 예산안에서 9%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진상규명하는 위원회잖아요. 진상규명 예산이 91%가 삭감되고 9%만 갖고 있고 총액 기준으로 6억 7천만 원입니다. 6억 7천만 원 정도면요. 가족들이 지금 어디 정부 돈 안 받고 스스로 자료 찾으러 다니면서 쓰는 인건비만 1년 모으면 6억 넘을 겁니다. 근데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보장하는 특조위원회의 1년 진상조사 예산이 6억 7천만 원. 전체에 청구한 73억, 그것도 많은 액수라고 할 수 없는데 73억에 91%가 삭감됐습니다. 저는 73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여기 50% 이상은 보장되는 게 상식이다. 91% 삭감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은 꼭 추가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주민 선생님.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야 이제 국회에 대해서 힘이 생기면서 이 문제를 뭐 결의안이든 아니면 법안 개정이든 뭐 어떻게든 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참 좀 사람들을 좀 어떻게든 20대가 됐든 19대가 됐든 아마 뭐 제가 활동하는 건 주로 20대가 될 테니까 20대 때 국회 내에 있는 많은 분들을 어떻게든 규합을 좀 하고 그렇게 규합된 사람들을 뭐 4.16 연대나 또는 가족분들이나 그리고 뭐 그 외에 세월호 문제를 고민하는 다양한 분들이 하고 좀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국회 내에서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점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안 되고서는 저희가 이제 사실 뭐 이런 토론회를 거치거나 뭐 또 국회나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하는 거 비판한다고 해서 뭐 또 되지는 또 않을 수도 있어서요. 국회 내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 같이 뭐 정의당이나 아니면 뭐 국민의당 또는 더불어민주당 최대한 많은 사람들 모으고 그분들이 외롭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4.16 연대나 가족분들이나 뭐 또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만들어서 뭔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답답하네요. 네, 그 특위에서도 진상 규명을 하고 있지만 그 가족협의회에서도 진상 규명 분과라는 게 있고 장훈 선생님께서 그쪽에 책임을 맡고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좀 받아주시죠.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좀 되묻고 싶어요.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안 갈 거예요. 가야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지금 특조위 상임위원도 계시고 시민사회 단체도 와 계시고 지금 국회에서도 와 계시고 또 우리 가족들도 와 있고요. 따로따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특조위 지금 권영임 상임위 계시니까 예산이 없고 기간 없다. 그걸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대처를 해야죠. 빨리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요. 시민사회 단체도 마찬가지죠. 뭘 특별법 고쳐야 된다. 뭘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 방안을 냈어야 되는 거고요. 더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지금 국회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희 가족들이 진상규명 분과도 있고 자료실도 있고 다 만들어 놓고 저희가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걱정을 더 먼저 해요. 특조위 걱정을 가족이 먼저 하고 국회 걱정을 가족이 먼저 하고 진상규명 걱정을 가족이 먼저 해요. 물론 당사자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극성을 좀 더 띄워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족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솔직히 이 토론도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 한 분도 안 오셨잖아요. 새누리당 쫓아가가지고 매가지 잡고 싸우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 안 하고 있냐고. 원래 저희 국회에서 나갈 때 국회의장께서 약속해 주셨던 부분이 특검이에요. 특검 무조건 발의하겠다. 국회의장이 발의하겠다예요.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킬 노력을 보여줘야죠.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노력조차도 안 된다는 건 국회가 뭡니까? 나라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하는 곳이에요. 그런 분들이 약속을 헌시짝처럼 버린다? 물론 좀 저 위에 계신 BH에 계신 분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말해봐야 소용 없는 것 같고 요새는 이거 두르고 다니시대요? 태양의 후예인가 거기 송혜교 같이 두르고 다니시던데 그분은 내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하지만 딴 분들이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 분들이면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지금 양당 간의 합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합의해서 그냥 그 예산안 빨리 넘겨주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좀 그렇네요. 지금 다 각자한테 다 숙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숙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치열하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움직였으면 쓰겠어요. 저희 가족들은 이게 제 부탁입니다. 장 선생님 말씀이 여기서 즉자적 답을 구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장 선생님의 강한 질의, 강한 토론에 혹시 마이크를 잡으실 분 계실까요? 네, 상임위원님 받아주십시오. 예. 항상 그렇습니다. 가족분들을 볼 때마다 또 이런 자리에서 보면 또 좀 감정이 좀 다른데요. 어쨌든 이게 피해자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라는 건 보통은 재판을 통해서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또는 재판까지 안 가면 수사 과정이면 수사 결과로서 이제 피해자가 확정되죠. 무슨 말씀이냐면
고소 사건 고소장을 냈다고 그 사람이 피해자는 아닙니다. 그냥 고소인이지. 근데 우리 세월호 특별법은 가족들은 법 자체가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확인 절차가 아니라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다니는 걸 보면 참 굉장히 좀 송구스러운데요. 일단 하여튼 뭐 그래도 우리 진상문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일단 특조위 차원에서는 이제 기재부에 대해서 예산 협의를 시작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4월 19일 날 이제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19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조위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6월이 지난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특조위는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왜? 특조위는 7월 1일에도 계속 출근할 거고 활동을 할 겁니다. 그 예산으로 활동을 통제하는 것을 뚫고 나갈 겁니다. 근데 현재는 조금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이렇게 국회나 정치권에서도 이제 법 개정이 논의가 되고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할 정도로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좀 더 긍정적인 결과물을 낳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해나가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더 빨리 움직이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6월 말은 저쪽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기한일 뿐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답변을 간략하게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좀 밝혀주 어디. 저는 한국전쟁 유족회 한 사람이고요. 세월호를 바라봤던 22년 동안을 바라봤던 그 아픔 속에서 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년 넘고 70년 넘은 그런 옛날 일들은 그때 정권들이 뭐 너무나도 포악해가지고 세월이 그렇게 가가지고 됐다 그러지만은 이 세월호 이 참사야말로 뭐 다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죠. 정권과 금권이 합작한 결과물이라는 걸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 좀 자책도 하고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들이 옛날 건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거를 그렇게 등한시하고 나몰라 하라고 특접 만들어 놓고 또 해방 놓고 진행되지 않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저도 2년 동안 광화문의 미사에 빠지지 않고 밤낮 나가면서 기도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이렇게 시지부지된 건데, 그러나 국민들은 이번에 여소야대도 만들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돌출한 것 같습니다. 지난날 우리 한국전쟁 특별법도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겨우 됐어요. 이번에 정권 교체는 안 됐지만은 그러나 여소야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이 정말 한나라당은 그러면 새누리당은 안 한다고 그러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과 또 기타 또 진보당 이렇게 같이 합작해서 제발 좀 해주세요. 초반전에 가지 않게끔.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마 앞장서실 겁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윤상 목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살아오면서 참사를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우연히 TV 틀어놨었는데 성수대교 무너진 직후에 그것도 제가 눈으로 봤었고요. 삼풍백화점 때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성수대교 무너진 이후에 많은 게 바뀌었었죠. 서울의 다리들을 정밀 진단하고 제 기억에 마포대교를 아마 새로 지금 저게 옛날에는 마포대교는 아니고요. 위험해서 새로 했죠. 그리고 삼풍백화점 무너진 이후에 그 큰 건물이 무너지는 이런 사례는 없죠. 이게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층에 하중이 많은 시설이 위층에 가지 못하고 아래로 옮겨지게 됐던 게 이제 삼풍 백화점 참사 때문에 그랬는데요. 세월호 참사는 저는 참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한풀이 하려고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돼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이 특별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대한민국에서 섬으로 이동할 때 헬기 타고 갈 사람 별로 없거든요. 헬기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를 안 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연안역에 이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참사의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이 큰 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배 중에 하나가 침몰할 정도면 그 섬 요즘에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데 그 배를 우리가 어떻게 탈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문제에서 저는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19대 국회 또 20대 국회 국회에서 섬을 이동할 때 배 안 탈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전부 다리를 넣어야 될 겁니다. 실제로 이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1년 6개월 가지고 해도 안 되죠. 제가 청운동에서 정진우 의원이랑 이야기하면서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법은 항공사고 그 조사하는 법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항공사고 그 이후에 처리하는 거하고 배 처리하는 거하고 다른 게 있대요. 항공사고는 사고가 나면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 원인을 분석을 한답니다. 그래서 뭐 조종을 할 때 매뉴얼을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활주로의 시스템도 바꿔버리고 또 비행기에 뭐가 잘못돼 있으면 그 기종 전부 개선을 아예 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해양 사고인 경우에는 그냥 보상만 해주면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 서해 페리 그 침몰할 때도 제가 기억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계속 배는 침몰하고 있거든요. 물론 비행기도 추락하고 그러지만 동일한 그 상황에서 추락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특별법을 우리가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해야 되겠다. 삼면이 바다인 이 나라에서 우리가 어디를 이동하고 할 때 이분들이 당했던 그 아픔, 내 아픔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이건 특별법을 통해서 한을 풀자는 게 아니고 특별법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바꾸자고 하는 건데 그 지금 뭐 예산이랑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 거 하라고 세금 내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만드는 것도 쓸 수 있겠죠. 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고 국민의 650만이 서명하고 원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이분들 낸 세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세월호 이 특별법 안에서 이 조사위가 움직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19대 국회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은 우리 또한 배를 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
이 현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왜 바꿨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게 사실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밝히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항적이 왜 이렇게 됐느냐, 급변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한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나라는 아니다.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이런 거 조작할 수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하고 할 때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해 주시는 그 특조위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여기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고 순수한 시민들 이 열망이 사실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안전사회에 관한 강한 토론 방향 제시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누가 또 손을 들고 계신가요? 예, 선생님, 많은 분들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안 하려다가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장훈분과장이랑 같이 있고요. 진상규명분과 팀장을 맡고 있는 장동원입니다. 그 지난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요새 요구를 하시죠. 이번 19대 때 과연 그 특조위에 대한 활동 보장이 가능할 것이냐, 특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물어보시죠. 일부는 19대에서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20대에서만큼은 좀 더 여사여대 국면에서 충분하게 좀 힘이라 그럴까요? 좀 발휘를 해보자. 국민에 대한 정서적 부분도 굉장히 크고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이 좀 드는 게, 전 그래도 이제 국민들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특조위의 활동 기한에 대한 문제만큼은 19대에서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것은 지난 법원에서도 이런 세월호 대형 참사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대형 참사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검찰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실제 그 재판에서 죄를 명확하게 받은 사람 또한 없습니다. 1, 2, 3장 정장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다는 건 정말 이 대형 참사 우리나라에 대한 굉장한 수치감인 거고 국가 권력에 대한 횡포죠. 그런데 그 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렸듯이 세월호 선체가 인양이 돼야지만 이 참사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내용이 있다라면 20대까지 가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에 대한 염원인 진상규명에 대한 결과들이 밝혀지려면 정말 세월호 선체가 인양이 되고 충분한 조사기관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장이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뭐 특조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 특조위에 계신 분들이 활동을 못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게 좀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아까 유성희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피해자 지원 관련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제 가족들은, 저희 가족들은 피해자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옆에 있으면서도 몸이 망가지고 아프다라는 얘기를 매일 들으면서도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병원조차도 가지 않고 여기 피켓팅 나가시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기대를 빨리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19대만큼은 정말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올바른 활동 보장이 명확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만이라도 뭔가 흐름이라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들이 좀 있는 겁니다. 저 따는 그런 바람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네. 입니다. 네. 네, 세월호 유가족 창현 아빠입니다. 몇 주 전에 광화문에서 이제 그 야당 국회의원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야당이 이번에 그 여소야대로 그 압승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세월호가 전 국민에 대해서 집권당의 그런 부도덕한 것을 알린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은 좀 세월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그 싸울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는데도 그 야당 자체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그냥 그 물에 술 탄 듯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많이 비춰졌고요. 좀 적극적으로 그 세월호에 대해서 진실을 좀 밝히는 데에서 노력 좀 해주시고요. 국회의원 그 세월호 의원들은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거의 세월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곳에도 현역 국회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그 박주민 당선자가 누구보다도 그 세월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 모아놓고 세월호의 실상을 좀 낱낱이 알려주시고 또한 국민의당도 똑같은 방법으로 또 정의당도 그렇고 좀 제대로 알아야만이 그 세월호가 국민들 가족들이 왜 46일씩 목숨을 걸고 단식을 했으며 삼보일배하며 도보순례하며 이런 싸웠는지는 좀 그분들이 좀 전혀 그 세월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그 야당을 찍어준 이유가 집권당의 그런 횡포와 청와대의 독재적인 그런 정치 때문에 국민들이 그 야당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야당이 잘해서 표를 던져준 거라고 생각은 않고요. 저희 가족들이 2년 넘게 전국을 다니면서 또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살아갈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꼭 투표해라. 그러면서 저희 투표 장려도 많이 했고요. 진실을 그 알리는 데서 우리 가족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다 이렇게 그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총선을 통해서 그 야당이 압승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세월호를 가족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알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고요. 우리 당선자님 계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만큼이라도 이 세월호에 대해서 좀 진실되게 좀 그 알려주시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의 토론을 듣고 토론을 마무리할까 싶은데 저쪽에 앉아 계신 선생님 마이크 받아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네 앉으십시오 그쪽에. 저는 은평구 응암동에서 사는 박준경입니다. 사실은 저도 2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진짜 모든 국민들이 그 생업을 손에 넣을 정도로 암울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 기억을 저도 빨리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세월호 변호사인 박주민 변호사가 은평구로 오셨을 때 왜 저분이 그 서울대 나오시고 진짜 훌륭한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스팔트에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를 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선거에 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월호에 관련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선거 과정에 어느 날 그 새벽 5시쯤에 제가 눈을 이제 깼을 때 갑자기 그 기도를 하게 됐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하늘에 별이 된 아이들한테 진짜 너희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달래주고 있는 저 변호사를 후보님을 꼭 당선을 시켜달라. 저도 모르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당선자 신분으로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요. 저는 이 4월 16일 날 2주기 광화문 행사에서 참석을 한 날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영을 그 시간대에 제가 못 보고 다시 보기 위해서 2번을 거쳐서 제가 그 방송을 보게 됨으로 해서 세월호에 대한 어떤 그 실체를 그나마 알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는 진짜 순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방송으로 봤을 때 진짜
말 그대로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와서 좀 이렇게 봤는데 2016년도 위원회에서 요구한 이 정부 예산안 내역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겠지만 이 돈을 적게 주면 뭔가 이렇게 너희들이 하는 대로 다 못하고 젖속으로라도 하지 않겠냐. 그래서 돈을 적게 주면 예산을 깎으면 뭔가를 또 숨길 수도 있겠다. 아마 이런 교활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좀 주제에 맞지는 않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돈 때문에 예산 때문에 진짜 밝혀야 될 진실들이 묻혀진다면 이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진짜 훌륭한 국민들도 많고 이 국민의 성금으로라도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진실이 있다면은 아마 국민 성금도 충분히 아주 필요한 만큼의 예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저는 그 제안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하튼 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진짜 아까 상일이 아빠라고 하셨죠.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의 진짜 의욕이 진짜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토론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또 이전에 제출됐었던 의견들 이 주체 단체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다 정리해서 지금 토론 플로어에서 나왔었던 특조위에 전하는 말, 각 정당에 전하는 말, 또 시민사회에 전하는 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또 이 토론회를 주최한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19대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아야 할 일 혹시 회기를 넘겨서 마무리 못하면 20대에는 어떤 일이 되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사고는 재수 없어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우선은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될 거고 또 바라는 건 원상 회복이지만 원상 회복이 불가할 때는 그에 준하는 사실 피해 당사자에게 제대로 보상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서 안전사회로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 볼까 하고 머리를 다 맞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십시다. 감사합니다.